안녕하십니까. 팍스넷 마켓리더 주라기 김철상입니다. 이번 팍스TV 개편과 함께 투자법 강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3시 30분부터 30분간 여러분과 함께 주라기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가급적 실전적 사례를 들어 여러분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실패의 원인과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도박과 투자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는 팍스넷 마켓리더 시황 외에도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장중 중요한 정보와 또 뉴스에 대한 해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북경의 공기가 대단히 오염이 심각해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접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을 2개를 올린 적이 있죠. KC 코트렐과 KC 그린 홀딩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북경의 환경 오염 뉴스가 사라질 때까지 보유해도 괜찮을 기업이다, 이런 간략한 멘트를 했었는데, 실제 이 기업을 뉴스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투자 클럽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매출과 이익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사업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 그래프가 대단히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익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그에 비해서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3배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적정 가격이 되려면 12배 정도 돼야 되는데 3배라고 하는 것은 벌써 제 가격의 4분의 1 가격, 이런 내용들을 알고 힌트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친구분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팔면 도박을 배우게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을 견디고 보유하면 투자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가셨을 텐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지금은 그 당시 가격에 비해서 3,000원 아래에서 거래되던 가격이 9,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단기로 매도를 했다면 단기 매매 기술만 배웠을 뿐 투자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고 3,000원 하던 기업의 주가가 9,000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히 올라와 있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북경의 오염 문제가 끝났는가, 끝나려면 앞으로 다 5년은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5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이 기업의 매출 성장세, 지난해 연평균 57%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환경기기 수출 증가율이 60%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60% 정도 성장을 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속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주가 역시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이런 흐름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들은 아래에서 주식을 잘 샀다고 하더라도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20-30% 상승한 위치에서 주식을 팔게 되겠죠.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의 보통의 매매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고점이 아닌 곳이 없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봉이 하나 나올 때마다, 하락이 하나 나오는 날마다 고점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팔고 나서 다시 사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결국 위로 올라오는 모든 상승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주가를 고점과 저점으로 보는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수익을 내는 방식인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지금은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가는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1895년부터 지수가 된 이후로 100년이 넘게 꾸준히 올라왔는데 올해 역사적 신고가를 넘었죠. 역사적 신고가를 넘고 나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우지수가 너무 올랐다, 지금 내려갈 자리가 되었는데 주식을 하려니 다우지수가 빠지면 세계지수가 빠질 거고,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못하는 이런 원인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의 고점이 어디입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반들은 12,471에서 다우지수를 샀다고 하더라도 13,000 이상 올라가면 팔고 보유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다시 매수를 기다리지만 다시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다우지수 상승에 맞추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식의 고점과 저점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는 사람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점과 저점을 잘 알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상승 속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게 투자의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주가가 상승을 해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르면 여기가 고점이겠지, 그리고 주식을 팝니다. 팔 때는 주가가 잠시 하락했다 다시 올라오면 또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팔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싸게 팔고 비싸게 산다는 것은 개인들이 거의 하지 못하죠. 그래서 살 기회가 사라지죠. 주가가 하락했다 올라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했을 때, 충분히 하락했을 때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기 때문에 살 기회를 잊어버리죠. 그 이후로 주가는 자기가 판 가격보다 계속 오르기가 쉽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사기 어렵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식을 팔고 다른 기업보다 싼 가격이 있는 다른 기업을 사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오릅니까? 그렇지 않죠? 팔아버린 기업은 오르고 새로 산 기업은 더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내가 개인이고 내 거래 상대방이 보다 자금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팔 때 그 사람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를 수가 있겠죠. 또 내가 살 때는 그 사람은 파는 거기 때문에 더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개인들이 팔고 나서 오르고 사고 나서 내리는 일이 많고, 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기업만 안 오르고 있다면 그 기업 특유의 하락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올라가는 좋은 종목들은 초기에 고점이라고 하고 팔아버리고, 내려가는 나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측면에서 장이 상승해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 더군다나 주가가 상승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이 나는데 개인들은 그렇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과 안심했을 때 주식을 사죠. 또 그리고 불안할 때, 하락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면 파괴해야 되는데, 안심할 때는 비싼 가격이고 불안할 때는 싼 가격입니다. 결국 비싼 가격에서 사서 싼 가격에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나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주가 지수가 꾸준히 상승한다고 했을 때 수익을 내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점검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우지수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2009년부터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손해 없이 계속 수익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들은 과거 고점 어디에선가 주식을 팔고 다시 못 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알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가장 싼 가격이 어디냐, 저점이 어디냐, 또 가장 비싸게 파는 가격이 어디냐, 고점이 어디냐, 또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타이밍이 어디냐. 그래서 저점과 고점과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차트도 연구하고 뉴스, 재료, 심리, 수급까지 다양한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나 수급, 심리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변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하더라도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신도 모른다, 이런 격언이 있죠. 이런 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확률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확률에 의한 투자가 도박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투자라면 확률의 결과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도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할수록,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적으로 투자 습관을 정교하게 다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전략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저점과 고점을 알지 않고 타이밍을 알지 않고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궁금하시죠? 여기에 다우지수 118년 그래프가 있습니다. 1895년부터 2013년까지 118년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주식 다우지수를 사서 수익을 내려면 언제 사면 됩니까? 언제 사면 됩니까? 아무 때나 사면 되죠? 아무 때나 사서 팔지 않고 보유하면 수익이 납니다. 100사람이 사든 1000사람이 사든 10,000사람이 하든 모든 사람이 100% 수익이 나는 결과가 나오죠. 대단히 간단하게 수익이 내는 방법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고점과 저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변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틀로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 뭐냐? 단기 변동과 장기 추세, 이 두 성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다우지수의 그래프의 보조지표를 위에 그렸습니다. 보조지표는 단기 변동에 따라서 오실레이팅하는 이런 지표들이죠. RSI와 스토캐스틱인데, 이 위에 있는 보조지표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이 찾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죠. 아래쪽엔 과매도, 위쪽엔 과매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 변동을 만드는 이런 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호재나 악재, 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뉴스, 그 다음에 수급, 심리까지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관련이 되어서 이런 단기 변동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변동은 원천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하다. 분석을 하려면 최선의 길이 확률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는데, 바로 이 확률에 의존하는 방법 자체가 도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 전체 주가의 중심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주가가 변동하는 최상단과 하단에 이 테두리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단과 하단에서 등락하면서 중심을 따라서 우상향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주가가 지금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원인은 이런 뉴스나 재료가 아니고 경제 성장이나 또 한국은행의 통화 공급이나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우리가 분석 가능하고 또 분석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들이면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움직임을 전체로 볼지 말고 단기 변동과 장기 추세로 구분을 해서 단기 변동 부분은 어차피 모르는 것인가 무시하고 장기 추세 부분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난다. 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투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기 변동에 의해서 차익을 얻는 방법이 도박이라면 투자는 뭐냐? 이 장기 추세를 보고 가는 방법이 바로 투자다.
그래서 도박에서 투자로 전략을 바꾸려면 일단 고점과 저점을 잊어라. 고점과 저점을 더 정밀하게 찾으려 하지 말고 고점과 저점을 잊어라. 또 타이밍도 잊어라. 재료, 수급, 심리, 단기 차트의 움직임 다 잊어라. 아니면 무시해라. 그리고 이런 변동이 아닌 장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원인과 장기 추세를 봐라. 그리고 장기로 봐라. 왜 장기로 봅니까? 기업의 실적 발표하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발표하는 실적도 변동이 심해서 이 분기 실적을 4분기, 6분기, 8분기 정도 이렇게 평균해 봐야 실적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서서히 변화하는데 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주봉, 일봉, 월봉 이런 흐름으로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사업의 업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잘못된 이런 개념이 되겠죠. 또 기업이 공장을 세워서 돈을 벌기까지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이 긴 기간의 흐름 동안 기업의 실적이 줄었다 늘어나는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를 알려면 적어도 월간으로 10개월 내지 20개월 평균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 실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변동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추세를 장기로 보면서 기업의 이윤과 성장을 분석해서 그런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있으면 이런 기업에 적립으로 투자하면 가장 쉽게 투자가 된다. 또 투자를 할 때는 전문 투자가를 따라가지 말고 대주주가 하는 방법을 하십시오. 투자에서 장기 추세를 따라서 이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업주들 아닙니까?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주들은 매매를 하지 않고도 저점과 고점 찾지 않고도 30년에 걸쳐서 10조, 20조의 재산을 형성하면서 대단히 큰 부자가 되고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토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처럼 투자하지 말고 기업의 대주주처럼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주식이 도박이냐 투자냐 이 측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는 도박이죠. 거의 대부분이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 어려워요. 본인도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실패한 결과만 봅니다. 두 번째, 주식이 오를 확률 딱 생각해보면 50%입니다. 내일 오를 확률이 50%인데 50% 확률 가지고 하는 게임이 이게 도박이지 뭐냐. 세 번째, 주식은 딴 사람이 잃은 사람이 잃은 만큼 딴 사람이 딴다. 즉 제로섬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도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 몰래 하죠.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다른 사람 몰래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적은 돈으로 조심스럽게 해봐서 수익이 나면 금액을 늘리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또 고위험이 있는 이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총알 택시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단단히 마음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식을 도박으로 보는 경우이죠. 그래서 주식이 한 측면은 바로 이런 도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주식이 항상 도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축구나 승마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훌륭한 이런 스포츠이지만 축구 경기 결과에 돈을 걸면 도박이 됩니다. 또 승마 경기 결과에 돈을 걸면 도박이 되죠. 똑같은 축구와 똑같은 경마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스포츠로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으로 활용을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자본을 공급해서 생산 자본을 늘리고 그래서 이윤을 버는 이런 투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이용해서 마치 경마나 아니면 고스톱을 치는 것처럼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주식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주변에 실패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누굽니까? 바로 기업주들입니다. 기업주들이 여러분은 소액주주지만 기업주는 대주주죠. 많은 주식을 가지고 크게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해 있죠. 여러분 눈앞에 성공해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주식이 확률 50%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내일 오를 확률은 50%일지 모르지만 지금 사서 20년 후에 상승해 있을 확률은
아까 다우지수 100년 차트를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도박으로 50% 확률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100% 투자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주식으로 사면 딴 만큼 잃는 거 아니냐? 잘못된 얘기입니다. 주식을 단기로 매매를 하면 그렇게 되죠. 고스톱을 치면 이게 제로섬이 되는 이유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다르죠. 기업이 수익을 낼 충분한 기간만큼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게임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의 재산을 늘려주고 결국 게임머니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과 수익을 합쳐놓으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또 모든 투자자들이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수익을 내는 윈윈 게임도 가능하죠. 반대로 기업이 경영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손실을 내는 경우에는 손실과 수익을 합쳤을 때 이게 마이너스 썸이 되고 또 팔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전체가 다 손해가 나는 이런 게임이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이냐 쇠퇴하는 기점에 따라서 잃는 게임이냐 모두가 따는 게임이냐 모두가 잃는 게임이냐 이런 게임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간단히 요약을 하다 보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이 시세 차익에 있다. 단기 시세 차익이 있다. 단기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가격에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있다. 뭐냐? 재료, 호재, 악재, 수급, 또 심리, 이와 같은 가격에 움직이는 정보에만 관심이 있고 매매 자체도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또 투자하는 방식은 단기에 수익을 내고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를 할 때는 미수나 신용, 대출을 통해서 투자 원금을 늘려서 이익을 늘리는 이런 방법들을 쓰게 돼 있다. 이게 바로 도박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자 쪽에서 주식 투자를 본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이윤입니다. 내가 만 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1년에 1,000원의 순이익을 내줬다면 만 원 투자해서 1,000원 내니까 1년에 10%의 이윤을 버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게 바로 투자가 되죠.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사업이 좋은지 장기적인지 이걸 관심을 두게 되고 또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서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잘 견딜 수 있는 기업인지 그래서 사업과 기업에 관심을 둡니다. 투자를 판단하는 조건도 가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비교한 현재 주가를 통해서 기업이 가치 대비 싼지 비싼지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윤을 얻다 보니까 투자하는 기간도 기업이 돈을 벌 만큼 충분히 긴 기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장기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미수나 신용이 아닌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를 투자 또 이렇게 시세 차익을 중심으로 단기로 매매하는 것을 도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쪽은 사업가의 마인드인 반면 이쪽은 상인의 마인드이죠. 자, 이런 투자 결과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좋은 사례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오늘 뭐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평생 연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오늘 배운 투자 방법을 이용해서 투자를 드리고 다음 시간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와 도박 이런 내용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